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보존적 치료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오늘은 비수술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에 대한 시간입니다. 손상의 치료 원칙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은요, 미국 통계에서 나와 있어요. 매년 20만 명이나 전방십자인대 손상 파열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0만 명이 재건술 수술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몇 프로나 수술하는 거죠? 50. 예, 맞아. 50% 정도는 수술을 하고 50%는 수술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50% 수술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국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무릎에서만 제일 많이 파열되는 부위가 반혈상 연골 파열로 인해서 반혈상 연골 부분 절제 수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수술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술하는 것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겠죠. 그래서 무릎 하면 1등이 뭐라고요? 반혈상 연골, 2등이 전방 십자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하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나요? 무릎의 앞이에요, 뒤에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여기인데요. 우리가 전방이라고 하면은 무릎 바로 앞에 있는 슬개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방 십자인대는 손으로 만져지는 구조물이 아니에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조물은 여기 있는 슬개골이고 앞쪽에 있는 슬개건, 힘줄 등등만 우리가 만져질 수 있고, 전방 십자인대는 생각보다 깊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과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만져지고 슬개골 저 뒤쪽에 들어가니까 여기 대퇴골이 보이죠?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뭐라고요? 전방 십자인대.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입니다. 앞쪽에 있고 뒤쪽에 지나가는 요거 하얀 거 보이나요? 이걸 우리가 후방 십자인대라 그래요. 크로스 모양으로 십자 형태로 올라간다 해서 앞쪽에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 뒤에 있는 걸 후방 십자인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는 오른쪽은 어떻게 돼 있죠? 여기가 파열, 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부분 파열이죠. 조금만 찌어진 거고, 요거는 이제 완전 파열됐죠. 완전 파열됐고, 여기는 이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걸 우리가 견열골절이라 그래요.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 재건술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을 안 하는 경우는 비수술인데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만성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만성이란 말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재건술 수술이 필요하다. 이유는요,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고,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염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요. 활동도가 높지 않고 나이가 아주 많아요. 걷기도 힘들고 운동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분들, 활동도가 높지 않고 또 파열이 되어 있는데 하도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가 않죠. 만족도를 우리가 봅니다. 수술을 하고 만족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 만족하는 경우는 관절경 수술이 발전됐다. 수술 수기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수술하고 만족도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십자인대 수술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됐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합니다. 계속 발전이 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아주 시간을 따라서 전방 십자인대의 부착 부위라든지 파열의 양상 그리고 수술적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이라든지 펠로워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수술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수님들이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왜냐하면 수술이 전방 십자인대 수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 가지를 챙겨야 되기 많기 때문에 수술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요. 그 전방 십자인대 수술로 이제 수술하고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수술 후 통증입니다. 통증인데 정방 손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관절염. 그렇죠. 관절염이 있을 때는 수술해도 아파요. 우리가 70대인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관절염이 있는데 수술하고 나면 계속 아파합니다. 다시 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는 거죠. 반혈상 연골 파열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든지 힘줄에 염증이 있다든지 근력이 약화 있는 경우에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도 아프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수술을 하고 안 아파지려고 하면요 관절염이 없어야 되고 반혈상 연골도 같이 수술을 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고,
힘줄 염증이 있다 그러면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등으로 힘줄염을 없애줘야 되고요. 근력 약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재활입니다. 재활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같이 잡으면은 스스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꼭 명심하고 수술하고 아픈 사람들은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손상의 근거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후 자연경과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 수술의 시기, 그리고 수술 어떤 경우를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치료 고려사항입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 결정사항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환자의 나이, 그리고 활동성, 그리고 동반 손상, 그리고 또요. 파열 부위 및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정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면은 우리가 성장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하고, 나이가 많으면 못하고, 또 활동이 또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수술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동반 손상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형태, 부위, 불안정성. 그래서 파열의 초기에는 통증으로 우리가 이학적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MRI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이랑 협조를 잘 해서 이학적 검사를 잘 해서 전방십자인대가 흔들거리는 걸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방십자인대 단독 파열이에요. 복합 파열이 아니에요. 복합 파열이란 말은 우리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동시에 발열성 연골 파열도 같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복합 파열이라고 하고, 전방십자인대만 한차만 찌어진 경우에요. 보존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보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 파열이에요. 그리고 급성기의 파열, 처음에 다쳤을 때, 그리고 흔들었을 때 동요도가 낮은 경우, 동반된 연골 파열, 연골 손상이 없는 경우, 선택적 환자에서 비수술 치료합니다. 동요도를 평가하는데요. 손상에서 다치고 난 다음 2주까지는 이학적 검사는 수술 결정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하는 거는 우리가 라크만 1단계, 피벗 1단계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상이 나오는데 전방십자인대 초반에 이런 거예요. 라크만 테스트.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보는 거죠. 힘을 빼고 하셔야 돼요. 힘을 빼고 해서 움직였을 때 라크만 테스트, 전방 동료를 보는 거고, 또 피벗 시프트 테스트, 축회전 검사라 그러죠. 약간 구부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내회전과 외반력 했을 때 무릎이 툭툭 빠지게 되는 걸 축회전 검사라 그래요. 이런 검사들이 양성이면은 라크만과 피벗에서 우리 양성인데 1단계까지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2주간 깁스, 보조기랑 그리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성 통증이 좋아지는 3주째 동요도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학적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학적 검사를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하는 경우는 우리가 무릎이 다 펴져요. 다 펴지고 각도도 잘 나오고 라크만 1단계 그리고 피벗 1단계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해요. 아니죠. 수술 안 하는 거예요. 수술 안 하는 거예요. 1단계 이하면은 수술 안 하는 거예요. 3주째도. 처음에도 우리가 봤을 때 1단계 이하면 수술 안 한다 그랬죠. 3주째 다시 평가했을 때 역시 1단계 이하면은 수술 안 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 건 몇 단계 이상부터 그럼 할까요? 2단계. 그렇죠. 이제 라크만 2단계, 피벗 2단계 이상일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 안 한다 하더라도 3주째 다시 통증이 없어지고 무릎이 좀 물렁물렁해지면은 관절의 각도가 잘 나오면 다시 재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양성이면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수술적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 네. 꼭 눌러주셔야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영상들이 계속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고 쾌유해서 꼭 스포츠 복귀 활동을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